웨딩 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네,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웨딩 플래너로 함께하며 신부님, 신랑님들께 전하는 저의 시그니처 같은 말이에요. 저의 일을 대하는 마음을 표현한 한 문장으로 오래도록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신부님, 신랑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로 인해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거예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저의 아버지 덕분일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일도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정성을 다하시는 분,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다른 이들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 물론 가끔 이상할 때도 있으세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보고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정말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들을 보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늘 감사하며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살아요. 저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요. 그렇기에 저는 제 자신이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늘 생각해요. 내가 행복해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이들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라오며 늘 고민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에도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처음 웨딩 플래너를 하겠다라 마음먹고 회사를 출근한 지 한 달, 그리고 통장에 찍혀 들어온 37만 5천 원. 옷 한 벌 사면 끝나는 돈이 제 인생의 첫 월급으로 들어왔어요. 아마도 이때 누군가의 독한 말 한마디가 저를 훅 찔렀다면 저의 일을 이리도 좋아하는 저를 제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의 저의 자존감은 바닥이었거든요. 그냥 제가 37만 5천 원의 가치인 사람 같다는 느낌에, 그리고 웨딩 플래너라는 일의 본질이 영업이다 보니 영업력이 1도 없는 저에게 회사에 있는 하루하루는 자존감의 고갈로 이어졌어요. 그때 아버지의 첫마디, 우와 우리 딸 회사가 일도 알려주는데 돈까지 주네. 지원이가 회사에 안 가고 대학원에 갔으면 아빠가 용돈도 줘야 하고 등록금도 내줘야 하고, 와 우리 딸 돈 안 번 게 아니네. 37만 5천 원이 적은 돈이 아니야. 그리고 그 후의 말씀 덕분에 일과 삶이 균형을 잃으며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딸, 일을 재밌게 하려면 일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봐봐. 지원이가 보내는 일의 시간이 경력이라는 이름으로 쌓이는 동안 그 친구는 지원이랑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딸이 그 일을 더욱 재밌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야. 꼭 일 안에서만 답을 찾지 않아도 돼. 아빠처럼 일 밖에서도 찾아낼 수도 있거든. 아빠는 취미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빨리 많이 일을 한단다. 근데 일 안에서 이런 친구를 찾는다면 우리 딸이 일을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니? 한번 찾아봐봐. 사실 아버지는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셨어요. 맞이이기도 하고 저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셨고요. 그렇기에 처음 웨딩 플래너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에게는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와 이야기하실 때는 사실 좀 속상하셨대요. 이 방향을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웨딩 플래너라는 일의 기본적인 속성이 영업이고, 영업이라는 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아이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갈 텐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셨대요. 지금이야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모두가 알지만 저 처음에 이 일 시작했을 땐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일이니까요. 직장 대신 직업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제 자신이 이 선택을 해놓고는 첫 월급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셨을 거예요. 제가 마음이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제가 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을요. 제가 하는 웨딩 플래너 일은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을 오가는 감정 노동이에요. 지금은 소개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계약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지만 처음 이 일을 할 때는 소개가 없기에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는 계약이라는 시험은 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고 내려갔다가 또 어떤 날에는 저 하늘 끝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자존감이 너를 뛰게 만들었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웨딩 플래너의 일의 중심을 잡아줄 친구가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를 일을 하며 느꼈어요. 이렇게 저의 사진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어요. 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았고 그게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의 조언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사진 친구가 없었다면 저의 일을 이렇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웨딩 플래너로 몸 담았던 첫 직장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던 큰 조직의 회사였어요. 넓게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감사한 회사였어요. 하지만 회사의 특징들이 있듯 영업이 가장 우선인 회사였어요. 저는 많은 진행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단 한 팀 한 팀 잘 진행해서 신부님, 신랑님들이 만족하고 그 만족감이 저의 만족이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성향이라는 것을 계속된 나에 대한 고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 배우기도 바빴고 영업이 우선인 회사이기에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계약 숫자, 매출 숫자가 인격이 되어버리는 슬픈 구조였기에 일을 못하면 안 됐었어요. 어떻게든 잘해내야 했어요. 그래야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매출로 인해 나의 인격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그렇게 저의 자존심을 지켜나갔어요. 웨딩 플래너 일을 하며 저는 인생을 배웠어요. 인생이 매일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걸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가는 날도 있고요. 또 어떤 날에는 신나게 올라가는 날도 있다는 걸요. 이렇게 1일 1비를 매년 반복하다간 정신적으로 제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 이 말이셨구나. 그렇게 저는 사진과 함께 하루하루를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웨딩 플래너이면서도 사진 업체도 운영하고 있고요. 사진은 웨딩 플래너를 하는 저에게 자신감이에요. 일과 함께 성장했다는 자신감. 웨딩 플래너 일에서 저의 가치를 찾기보단 사진을 통해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제 자신을 주관적으로 제가 평가하며 저의 자존감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객관적인 매출 데이터로 저의 가치를 찾는 걸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며 주관적인 만족을 채우며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끼며 살아가려 노력했어요. 정말 신기한 건 본업인 웨딩 플래너 일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유요? 저의 일은 자존감이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의 기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 저의 좋은 에너지들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일이 저의 자존감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그린 큰 목표를 위해 하나하나씩 제 자신과 한 약속들을 지켜나가며 저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성장해 나가는 저를 보며 평생 오르락 내리락할 저의 자존감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결혼 준비의 시간 또한 저의 플래너로 보내온 시간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준비의 중심을 지켜줄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외적인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른 이들의 인정 또한 불필요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자기 만족의 삶. 인생도 그러하고 결혼 준비 또한 이러한 것 같아요. 남의 시선에 의해, 남의 말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주는 자기 만족. 결혼 준비를 통해 또 한 번 자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결혼 준비를 하지 않는 시기의 분이시라면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결혼 전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여 미래에 바르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자신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남 걱정들 많이 해주잖아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의 시간보다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작은 성취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이 돼요. 남의 시선, 남의 인정에 의한 선택이 아닌 나의 확신에 의한 선택.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선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요. 결혼 또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결혼 전이시라면 좀 더 건강한 자존감을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감사한 거고요.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좀 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 감사한 거고요. 결혼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켜봅시다. 나의 자존감. 다음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은요. 결혼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마인드 수업. 행복해져라 나의 자존감아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결혼 준비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웨딩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가기 전에 구독, 구독, 좋아요는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답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